네, 오늘 공동선물서 발표 시작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건축 구조 분리 발주 관련 건축법 개정안 반대 건축단체 공동선물서 발표 진행을 맡은 대한건축협회 기원연차장 장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동선물서 발표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과 각 단체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대한건축협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총 6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성명서 발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고 차별 단체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단체별 대표자 발언과 공동서 발표, 질의응답,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선물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단체 공동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H 지하주차장 슬라브 붕괴 사고를 비롯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인해 건축물 안전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건축단체는 깊은 자성과 함께 자구책을 강구하고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발의된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건축 설계와 구조 업무에 대한 이해와 국내 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발의된 법안으로 건축물 안전을 해결하기보다는 업무 비효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혼란만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건축단체는 건축 설계와 구조 업무 분리에 관한 건축법 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건축물의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각 단체를 대표하여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참석자들 향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건설협회 석정훈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건축가협회 임진우 대외협력부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 부회장님 참석했습니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신경선 수석 부회장님 참석했습니다. 한국건축설계학회 신창원 부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각 단체별 대표자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공동서 발표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건축협회 석정훈 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케이스. 예, 대한건축협회 석정훈 회장입니다. 우선 오늘 성명서 발표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단체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명서는 지난 4월 우리 검단 LH 사고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조사 발표가 있는 가운데 건축계 단체의 하나로서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깊은 자성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협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 주는 우리한테 교훈은 우리 국민들에게 건축물의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건축물의 안전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감리의 문제다 하는 것들이 인식되게 되었고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은 또 안전한가 하는 그런 국민 가운데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그런 우리 건축계의 노력이 더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의 본질은 어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이 총체적인 원인이 되었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이것이 마치 건축과 구조의 문제로 국한되고 왜곡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단체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이것을 바로잡고 또 지금 발의 중인 건축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국건축가협회 임진우 대외협력부회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방금 석정호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좀 더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건축의 3요소 그러면 건축의 3요소 그러면 구조, 기능, 미 이렇게 세 가지로 배웠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 같습니다. 이 3종 세트가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구현될 때 좋은 건축물이 완성되고 또 건축가는 최종의 건축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대는 초융합의 시대로 모든 산업에서 서로 다른 분야지만 이종 교배가 되고 또 융합이 되고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도 예외가 아니죠. 건축 분야도.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은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나 또 설비 또 방제, 전기, 토목, 조경 같은 이런 협력 회사들하고 협력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구조 분야는 다른 협력 분야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고 또 건축 디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의 있어서 구조는 건축의 형태와 공간 창출에 그리고 그런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는 한 몸이 되고 또 소통과 협력으로 건축을 문화와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좋은 건축을 또 미래를 선도하는 좋은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힘써야겠죠. 그래서 한국건축가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구조 분리 발주 법안을 반대하고 우려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희 건축가들도 구조 전문가 또 많은 협력 분야와 함께 좋은 건축을 만드는 일에 어떻든 부름받고 그런 거에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 부회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입니다.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으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앞에서 두 분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또 큰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대한건축사협회와 저희 새건협회 조금 입장 차는 있으나 공동 성명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 법안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대로 각 직능인들의 어벽 싸움, 밥그릇 싸움이죠만 되고 LH 같은 사건을 대책으로 마련하기에는 불합리한 법안이 된 것 같아서 반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안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없고 계약 관계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계약으로도 사실은 요번에 있었던 LH 같은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설계, 감리, 시공 전체적으로 다 에러가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이것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들의 계약 관계로 인해서 해결된 것처럼
법안이 발의되고 그 책임들은 더 불명확해지고 그래서 법은 더 복잡해지고 실질적으로 그 건축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과 아니면 많은 공공기관들이 그 어려움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어려움은 결국에는 기술자들이 이 면피를 하는 방식으로밖에 남진 않는 것 같아요. LH도 결국엔 누구 하나 나서서 자신들의 책임이다라고 말을 선뜻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은 젊은 세대의 이 직능에서 건축사 직능에서 조금 젊은 세대인데 조금 많이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외적으로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단체들이 지금 저희 특히 건축사들은 설계 감리 분야가 직접적인 관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 공동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조금 대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법안은 조금 지금에서는 그 대책이 아니라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발의하신 분이 조금 더 살펴보셔서 조금 더 대책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수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철회를 해 주시든지 이런 바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신경선 수석부회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신경선 수석부회장입니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는 건축구조 분리발주 반대 성명서에 동의하며 건축 전문단체 공동 성명에 동참합니다. 구조기술사의 설계감리 참여 방식이 최근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물과 구조체가 분리될 수 없듯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는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 협의와 결정, 수정과 확인을 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법 시행령 18조 19조에 근거해서 91조 3의 1에서 9항에서 구조기술사의 참여와 협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안은 설계 업무 범위 구분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과 업무 부실, 설계 및 공사 기간 증가, 발주처의 행정 업무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의 부담과 불편으로 가중될 것이 우려됩니다. 작년 말 기준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의 6.4%에 불과하고 구조설계사무소 역시 건축사 사무소의 4.2%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구조 전문 인력의 저변이 풍부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생명 존중은 마땅히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구조의 설계감리 분리발주가 아니어서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은 해결보다는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전문단체 간의 다툼으로 비춰져서 건전한 건설산업제도 개선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희석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순차적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건축설계학회 신창훈 부회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건축설계학회는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은 바라보면 형태와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사는 이 계획을 함을 통해서 형태와 공간을 동시에 고려하고 합리적이면서 차기적인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양한 분야들과 종합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업을 수행하는 전문 직능인입니다. 만약 구조 설계를 분리하게 되면 건축의 공간과 형태 또한 건축적 소양이 없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만으로 확실히 되는 구조적 관점에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게 됨을 통해서 건축 문화의 퇴보가 보이는 것이 자명합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건축 구조의 분리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 인력 부족의 문제, 구조 인력의 양성화에 힘을 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조분리 주장에 대한 서울건축포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구조 분야는 건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단독으로 작동하는 독립적인 기술 분야라기보다 건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의 성격으로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 분야만을 따로 분리하여 우열을 따지거나 정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구조가 성립하기 위해서 건축의 공간과 형태를 먼저 구상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술적 협력으로서 구조 분야가 현재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구조 분리를 주장하는 구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 단체의 입장은 반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는 구조 전문가를 배척하거나 단순 지원 세력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과 구조와 완전한 한 팀을 이루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건축과 구조는 분리하기보다 더 잘 협력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건축 설계 산업의 개선이 요청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구조적 결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구조 분야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성실 때문이 아니라 건축 설계와 구조 분야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또한 시공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조적 결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분야를 독립시키기보다 건축 분야와 구조 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히 서로 협력하고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도 이러한 깊이 있는 검토와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 또한 감리제도의 개선이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희 단체는 그런 입장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국가 건축문화 발전과 국민 안전 사수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동성명서는 각 단체의 뜻을 모아 작성되었으며 대한건축협회 석정훈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전문가단체는 건축물 설계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를 분리발주하여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LH 사고를 비롯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는 저가 수주 경쟁, 설계 공사 기간의 절대적인 부족, 감리 독립성 결여, 안전 불감증과 같은 종합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건축과 구조 업무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설계, 공사, 감리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의된 개정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구조 설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건축물 안전이 해결될 수 없다. 건축과 구조는 설계 감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 수정 확인이 필요한 협력 업무로서 분리될 경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 및 비용의 증가만 초래할 뿐 결코 건축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는다. 둘째, 건축 분야 협력 업무의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 설계 감리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업무 구분의 모호성으로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과 업무 부실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된다. 셋째,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분리발주 시 법안 작동이 불가능하다.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는
건축사 사무소의 약 23분의 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인력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 확대는 부조 업무 협력 지원, 불법 자격 대여, 무자격 용역회사 확대 등의 부작용만 초래한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 전문가 단체는 2만 7천 명의 건축사와 50만 명의 건축인을 대표하여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9일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그럼 이제 공동 성명서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신 언론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자 발언하실 때 몇 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업역 다툰 측면에서도 계속 지속 주목되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석정훈 회장님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언론에서 지금 이 사태를 건축과 구조 간의 업역 다툼으로 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역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 별개의 집단이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실 건축과 구조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사실 저희 이제 건축사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만약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건축사의 역할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의 모든 부분은 아까 우리 한국건축협회 임준우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축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구조기술사가 한다는 것은 건축 전체의 질서나 위계를 혼동시키는 일이고 이건 업역 다툼이 아니라 건축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구현하는데 장애만 될 뿐이다 하는 것이 저희 업계의 입장이고요. 저희 건축사협회 입장이고 사실 이 단체의 직능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업역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언론에서 마치 이 서로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한 업역으로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쪽에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은 건축사 협회나 이제 다른 단체분들께서는 올해 발생했던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같은 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어떤 거를 좀 보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정하지 않으시면 혹시 네, 임진우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건축계 이제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주로 건축사 협회에서 앞장을 서고 계시지만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또 이 무량판 설계라는 독특한 구조 방식의 설계 여기에 대한 전수 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자꾸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안전과 관련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건축사협회와 이 건축 관련 단체들이 국토교통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축단체 협의체라는 협의 단체를 구성해서 건축계에 일관된 의견 마련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건축 구조 분리 발주라는 것만을 가지고 이 사태의 모든 처방을 다
이 진단을 처방으로 쓸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를 통해서 물론 건축 구조 기술사도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 건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 구조적인 발주 문제, 일의 그 계약 문제, 시공 문제, 설계 도서 작성 문제, 구조 계산서의 해석 문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무량판 구조가 무너진 것은 우선은 구조기술사가 거기에 대해서 구조 안전을 확인을 해서 시공된 사안이지만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되거나 또는 토사를 과적하거나 이런 다양한 콘크리트 품질 불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과오별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간접적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저가 수정하고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전반에서 저희가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은 관련 단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다양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합당한 해결 방안을 상정해서 공개적 합의를 통해서 건축 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석정원 회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회장님 얼마 전에 그 국회에도 좀 다녀오시고 국토부도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발의하신 강대식 의원실이나 아니면 상임위 혹은 국토부 쪽 소통 과정이나 혹시 받으신 답변 같은 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이 법원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에 관한 사고가 생길 때마다 이 해결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구조의 강화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건축의 안전이라는 것은 구조로만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단적으로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가의 문제와 건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특히 감리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인 거죠. 구조기술사 측에서 여러 가지 언론 발표 등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대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문제로부터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따로 독립을 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에 관해서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논리는 사실은 이 건축의 전체 틀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그 안전한 그런 건설 현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 합리적인 대가의 수준이 확보가 돼야 된다. 저희 협회가 민간 대가에 대한 이 건축사법 개정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요. 감리자가 엄격하게 독립된 위치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원인도 결국은 우리 건설 현장 일반에 인식되어 있는 빨리 하고 쉽게 하고 싸게 하고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사실은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건축과 구조의 분야에 마치 어벽 다툼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포항 지진이나 경주 지진 났을 때 구조 부분이 강화되고 했지만 계속 사고는 일어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결국 국민의 안전은 건축물의 안전은 구조로만 해결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반증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혹시 단체 대표님께서 한 가지 더 부연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높은 그 의식과 이상을 좀 우리 국민들도 다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건축에 대해서. 건축이 단순히 그냥 부동산적인 집이 아니고 그 시대를 평가하는 문화의 잣대고 예술의 경지잖아요. 근데 물론 안전하지 않은 집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안전은 당연히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안전을 건축사와 또 구조기술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좀 더 좋은 양질의 건축 문화를 만들어가는 쪽에 같이 발맞춰서 앞으로 좀 미래를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 대표자님께서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단 공동 성명서를 잠시 들어주시고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좀 살짝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안 들어도 돼요.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예, 파이팅 한번 하시구나. 파이팅!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건축 구조 분리발주 관련 건축법 개정 반대 건축단체 공동성명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